저는 9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오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총에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8.85를 기록했고요. 오늘 0.84%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이 바로 2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22일부터 새로운 모델 Y의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고, 정말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무래도 22일부터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모델 Y는 사이버캡의 디자인을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새로운 모델 Y 전면 라이트에는 라이트바가 들어간다고 하며 모델 3와는 다른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예상입니다. 자, 앞으로 생산을 빨리 늘려서 내년 1분기부터는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자 많은 실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기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에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경쟁자를 자처하고 있는 루시드에서는 자율주행은 향후 10년이 지나야만 실현이 될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테슬라의 계획을 비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 세마포와의 인터뷰를 가진 루시드 CEO는 자율주행차는 2030년까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롤린스는 순금을 99.99999%까지 정제하는 것과 같은 일이 현재 자율주행의 개발이라고 말하며 처음 몇 %는 쉽지만 마지막 0.01%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고 2030년까지는 자율주행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앞으로 약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과 로보밴을 공개했고 2026년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루시드에서는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5%의 혼돈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는 분명하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테슬라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루시드의 CEO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정체에 전신이 팔려 있는 상황이고 그의 정신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비난하며 이제 루시드가 전기차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고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기차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테슬라에서 가져왔다고 말하며 루시드는 적은 배터리 공간을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또 추구하는 회사라고 말하며 테슬라와는 다른 회사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하지 않았고요. 단순하게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정치적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테슬라의 판매가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는 현재 사상 최고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 테슬라의 3분기 어닝 발표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분명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 테슬라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어닝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쟁자라고 불리고 있는 루시드와 리비안 두 회사는 현재 제품 개발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돈을 낭비하고 있으며 두 회사 모두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중 루시드는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가 얼마가 나던 크게 상관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루시드 기업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우디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우디가 언제까지 루시드가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볼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이런 모습에 지겨워진다면 그때 사우디는 루시드의 투자를 그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루시드는 그럴 리가 없다며 사우디와는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에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밑빠진 독에 언제까지 물을 부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회사가 제대로 경쟁을 잘 못하자 일론 머스크에게 리비안을 인수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테슬라가 리비안을 인수 합병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 많은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이 행사에서 한 참석자는 머스크에게 테슬라가 왜 경쟁사인 리비안을 인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리비안이 탄탄한 소비자도 있고 또 제품도 괜찮으며 혁신적인 CEO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이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 문제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리비안을 인수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답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요. 이 자동차 산업은 매우 어려운 산업이고 파산하지 않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포드와 테슬라 단 두 곳뿐이라면서 이 두 회사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도 두 가지 기술적 변화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성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필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전기화와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며 이 두 가지 기술적 변화가 없었다면 테슬라 역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살아남기 위한 필요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기술임을 강조합니다. 자, 하지만 루시드는 자율주행을 순금에 비교하면서 불가능한 연금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연구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리비안도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테슬라처럼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의 예상처럼 잘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가 마침내 스마트워치 앱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애플워치와 안드로이드 워치를 가진 사용자는 테슬라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동안 스마트워치와 통합을 미뤄왔으며 이 스마트폰을 위한 앱만 있었지 스마트워치는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사용자들은 유료인 서드파티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테슬라 앱을 와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테슬라 소유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능이기 때문에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기쁠 것 같습니다. 자, 발견된 코드에 따르면 테슬라는 스마트워치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앱 업데이트에서 발견된 코드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가 스마트워치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며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명령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스마트 호출하는 것과 반대로 이 테슬라 차량에서 내린 다음 자동으로 주차하게 하는 것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시계를 보고 간단하게 주차해 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FSD를 이용해서 오거나 또는 주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어닝에 대한 많은 분석과 기대가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독일 최대의 잡지인 슈피겔이 일론 머스크를 표지로 장식한 것이며 이 표지의 왼쪽에는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표지를 한꺼풀 벗기면 그 안에 트럼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독일의 슈피겔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일론 머스크를 공공의 적 2호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CEO를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좀 놀라운데요. 일론 머스크를 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트럼프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독일의 슈피겔은 일론 머스크를 공공의 적이라고 지명했고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다수의 대중들에게 일론을 제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어서 어쩌면 그를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효과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에서는 단순히 농담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공공의 적 1호라고 지명되었던 트럼프는
무려 2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했고 2번 다 실패하자 이제는 새로운 타겟을 설정한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저는 9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오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based on some of the damn hate I'm getting, I might not. 눈이나 귀를 잃기 전까진 다 장난이라 생각할 겁니다. 뭐 한쪽 눈과 한쪽 귀로만 살아도 그거 괜찮을 수도 있죠. It's just all fun and games with one eye and one ear. Fine, whatever. You know. But 하지만 제가 총에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opefully, I don't get shot. It's 진짜로 지금 세상이 너무 미쳐가고 있습니다. it's crazy out there. You know. Yeah. Well. Anyway, 독일의 가장 큰 잡지인 슈피겔은 저를 표지로 장식했더군요. I was just on the cover of some big, like I think it's the biggest magazine in Germany called Der Spiegel. 그게 독일에서 타임 잡지 같은 건데 저를 2번째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eah. 제가 왜 공공의 적일까요? 민주주의의 적인가요?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헌법을 지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지했을 뿐입니다. Yeah, so. Yeah, I know. 확실히 저는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취소해야겠죠. So, guess I better cancel that open car parade. Just kidding. 아니면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지만 풍선으로 만든 일론 머스크 인형을 놓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들을 골려주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네요. It's just like an inflatable or something. I don't know. It'd be quite funny. Just troll them. 자,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90살까지 살고 싶다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에 의해서 공공의 적 2호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암살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고요. 미디어는 이런 표현이 장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장난으로 누군가 눈을 잃어버리거나 또 고막을 다치기라도 해 청력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제발 자신이 총에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런 걱정은 계속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는 이미 2번이나 암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일론 머스크는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월터 아이작슨의 책 일론 머스크에서는 일론이 가족과 평온하게 보내는 시간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전처인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또 가수 그라임스와의 관계에서 3명의 자녀 또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까지 총 11명이라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걱정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공공의 적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베팅 사이트를 통해서 그 당선 확률을 알아볼 수 있는데 현재 63.7% 대 36.3%로 그 차이는 27.4%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그 선거의 격차가 더 벌어질지 아니면 좁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매일 한 명에게 14억씩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한 명씩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고 또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을 해 실제로 1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3억 7천만 원을 주고 매일 당첨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월 5일 선거까지 매일 약속한 당첨금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게 되는데 이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서명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독특한 당첨금 지급 방식은 미디어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더 홍보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의 전략이 현재 성공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더 격차를 보이자 언론의 타겟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일론 머스크 또한 확실히 보안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취소해야겠다라는 농담을 건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농담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현재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심해야겠다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테슬라의 CEO이기 때문에 그의 안전에 정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11월 5일 선거가 빨리 끝나고 다시 테슬라의 CEO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